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해안 강릉 그리고 해돋이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정동진이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서해안 인천 해넘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정서진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남진은 어딜까요? 네, 바로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물과 숲 그리고 휴식의 공간, 휴식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농촌 복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남도 장흥군 우리 이명은 군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청정한 숲을 자랑하는 고장 전라남도 장흥.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정남진으로도 불리는 곳인데, 공장 하나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장흥은 때묻지 않은 산과 계곡 때문에 꼭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관광자원 말고도 장흥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농촌복지와 노인복지의 모범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앞서가는 복지 서비스다. 오늘 2014 복지를 말하다에서는 이곳 전라남도 장흥의 이명은 군수를 만나본다. 네, 우리 이명은 우리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복지를 말하다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 뭐 생소한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요, 우리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하면 요즘 이제 정남진 그러거든요. 이제 정남진 하면은 서울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가면은 바다가 닿는 곳, 그게 바로 이제 정남진입니다. 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대단히 이제 따뜻하고 또 살기 좋고 또 인심이 아주 후박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장흥에는 한우 소고기가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고기를 뭐 판매하는 토요시장이라든가 또 숲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특히 편백숲, 그래 편백숲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드랜드. 그 외에 뭐 강이라든가 뭐 바다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장흥이기 때문에 장흥이 오시면은 후회 없이 아주 즐기다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군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장흥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많은 역할도 하시고 일도 하시면서 평상시에 틈틈이 또 시를 쓰셔가지고 2001년도에 뭐 한국시 문학 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바쁜 와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시까지 쓰시면서 대상까지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인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시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서정시가 기본인데요. 저는 서정시도 쓰지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군민도 만나고 또 우리 서울에 와서 우리 다른 또 구민들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사회인식이라든가 뭐 역사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좀 시상을 많이 제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바쁘지만은 바쁜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사물을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를 쓰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가해서 유리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 시를 쓰는데 아주 저는 좋은 소재가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제가 사실 그 대본에 없는 건데 군수님은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혹시요 정남진 해가지고 이 삼행시를 한번 즉흥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당당한 남자는 진짜 사나이. 좋습니다. 정말 제가 대본에 없는 거 즉흥적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곤란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장흥군 그러면 또 이렇게 은퇴 도시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은퇴 도시로 이렇게 명칭이 됐고 가고 싶은 곳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우선 따뜻해야 합니다. 또 이 사시는데 건강하시려면 일조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남진 하면은 따뜻한 고장이고
또 햇볕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네. 와서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정남진 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아주 정남향 네. 또 앞에는 물이 보이고 뒤에는 산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야말로 배산 임수의 네. 그런 그 지역에다가 우리 로하스타운이라 해가지고 은퇴자 도시를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뭐 한 50세대 다 분양이 완료됐고요. 네. 앞으로 거기다가 저는 그야말로 건강타운 한 1,500세대가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도시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은퇴 도시 또 네. 휴양지 휴식의 도시로 네.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네요. 네. 사실 뭐 저희 복지를 말하다는 우리가 복지에 관리면 여러 분야잖아요. 네. 예, 뭐 청소년부터 여성부터 장애인부터 노인 이런 네. 분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해서 갈 수 있는 곳,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네. 바로 우리 전라남도, 네, 우리 장흥군 많이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있다면 우리 이명훈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복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네. 제가 이제 복지를 이야기할 때 네. 저는 우선 노인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네. 역시 노후가 네. 편하고 또 노후가 이제 건강해야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들이라든가 특히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네.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도 하고요. 뭐 생산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령 장애인이나 또 어르신들이 네.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생산적 복지는 무조건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 생산적 복지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착안해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돈을 받는 거 아니고 무슨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셔가지고 네. 돈을 받는 거. 이래야 받는 분도 보람 있고 네. 또 활력이 넘치고 또 건강에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특히 두 가지 보편적 또는 생산적 복지를 가장 저는 강조하면서 복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장흥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휴식의 도시 좀 전에도 말씀드려 주셨던 것처럼 뭐 은퇴 도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농촌 복지 같은 경우는 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지에 대한 정책을 피시고 또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농촌 복지는 이런 게 정말 좋더라. 그리고 농촌 복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런 거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농촌은 어떻든 의료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읍내까지 병원을 나오시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복지. 네. 그래서 이제 사랑 나눔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오지 취약한 마을을 봉사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아마 봉사대 수가 보통 100명이 넘거든요. 네. 거기 봉사대는 이제 의료뿐만 아니고 뭐 세탁 또 하다못해 뭐 염색 그러니까 아주 어르신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이명훈 군수님의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요, 2007년도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별이 되셔서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또 직접 모든 가세를 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예. 네? 조금 뭐 제 가정사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세상으로 갔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시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못 잊어서 시인이 됐고 또 이제 그 후로 어머님과 제가 같이 삽니다. 또 제 둘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제가 같이 사는데요. 어머님이 상당히 이제 쭉 건강하셨다가
요즘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아침은 이제 제가 네, 도맡아 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네. 어머님이 그러면 군수님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어머님 지금 86세신데 22에 혼자 되셔가지고 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밥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어머님과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네. 같이 또 못 먹을 때도 있고 이제 같이 먹을 때는 참 괜찮은데 어머님과 같이 이제 밥을 못 먹을 때가 제일 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제 생활은 네. 누가 보면은 뭐 군수니까 누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저는 그런 거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서민과 똑같은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님이 22살 때부터 혼자 되셔서 네. 지금까지 이게 우리 군수님을 이렇게 뒷바라지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머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라든지 또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키웠다. 군수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또 이렇게 가정들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뭐 저희 어머님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다른 어머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엄하게 저를 키웠어요. 네. 제 기억에 네. 저는 무서운 어머님 네. 이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어머님한테 매도 상당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호로 자식 말 안 듣기 위해서 네. 아버님 목까지 다 어머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지금도 어머님 뵈면은 인자하시면서도 네. 상당히 엄하신 어머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참 그 세월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 특히 저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은가. 네. 제 스스로 그런 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저도 22살 되셔가지고 군수님을 키우셨고 정말 지금의 또 군수님이 있게 한 그 어머님. 아, 정말 우리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사실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군수님이 우리 노인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또 이런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어머님에서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평상시 어머님한테도 고마움 표시, 사랑의 표시 하세요? 예, 뭐 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서툴거든요. 네. 그 오늘요, 군수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TV 보실 거예요, 분명히. 예. 한 말씀 어머님한테 그동안에 고마웠던 거, 미안했던 거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거는 참 어머님 덕이라고 보고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엄하게 또 잘 키우셔서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저는 우리 어머님 같은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아주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군정을 더 튼튼하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원군에도 분명히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들, 가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에 대한 정책, 이 부분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정책을 펴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문화 하면은 참 저도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멀리 시집 가서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까지 와서 시집 와서 사는 저 아주머니들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슴을 열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통화되는 거 이런 걸 아주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저 어르신들이 또 한글 교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노인 복지도 되고 그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고 또 특히 이제 자은 같은 경우는 다문화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문화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거기서 와서 취업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아까 토요시장 이야기 했잖아요. 네. 토요시장에 다문화 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다문화 그 가족들이 와서 네. 거기서 직접 자기 나라의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 네, 좋네요. 네, 그래 팔아서 거기서 일부 수입이 생기면은 이제 네. 가져가고. 네. 그것도 이제 하나 명물이 됐습니다. 대단히 토요시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네. 좋아요. 뭐 한 지금 10개 나라 음식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팝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음식에 필요한 재료는 네.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아. 예. 정말 이게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네, 따뜻한 정책을 좀 펴고 계시네요. 사실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사랑으로 같이 하는 우리 통합사회의 어떤 큰 정책 또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다문화 우리 국가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문화 국가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식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서로 다가가는 모습, 서로 같이 연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중요한데 이 소통에 있어서도 사실 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남다른 어떤 비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자주 만나는 거, 또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 특히 이제 시집온 여성들이 하나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다문화 모여서 교육할 때 보면은 애들이 많이 와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다문화 가족이 데리고 있는 그 애들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불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그 애들에게 그 어머님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한 3, 40년 후에는 이제 우리 세계가 하나다. 어느 뭐 민족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런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또 자랑스러운 거 하나 있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안전행정부하고 여성가족부 또 세계일보가 그 주관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정책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딘가 해서 저희 자원군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일선에서 이런 실제 살아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상을 주셔서 저는 아주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다가가고 열고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소통의 방법. 오늘 군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오시면서 사실은 또 아쉬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앞으로 2014년도 꼭 이루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특히 복지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국가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제 또 교부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교부세도 줄여버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중앙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지방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돈에 이렇게 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그 국가 보조를 좀 과감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은 뭐 지방에서 잘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경제 총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것들이 다 소비로 연결되면은 국가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그렇죠. 또 어르신들은 돈 잘 써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총체적으로 유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도 많으실 텐데 시집도 좀 전에 제가 녹화하기 전에 저한테도 선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책입니까? 어떤 내용이고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흥의 꿈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최근에 냈거든요. 제가 책을 몇 권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시집도 냈지만 우리 장흥이 앞으로 어떻게 복지 시책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전체 국민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아마 장기 비전이라 할까 장기 프로젝트를 담아서 제목을 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 소제목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꿈으로 해서 소박하게 꿈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책을. 정말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장흥군 우리 이명업 군수님의 꿈 또 우리 군수님과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의 꿈이 좀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 장흥군 이명훈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따뜻함이 전해지는 오늘 복지를 말하다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러한 지역 이 장흥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정말 복지를 말하다 해서요. 여러분들의 지역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